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미국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아닌 갑자기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극에서부터 지중해 그리고 대서양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관련한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푸틴에게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전략 폭격기들을 대거 출격시킵니다. 완전히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독점 핵무기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걸 제한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대통령 취임한 그 첫 해 그리고 첫 달 이때가 신임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좋을 때입니까? 뭐 레임덕 상상도 할 수 없고 정말 뭐 가장 힘이 좋을 때죠. 왜냐? 아직 인사도 안 끝났으니까 장관 임명도 제대로 안 한 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지난 2월 24일이죠. 지미 페네타 하원 의원 외 36명이 공동 명의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지미 페네타, 이 사람 이 페네타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리언 페네타. 과거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CIA 국장을 했고 2011년도에 군인 출신이 아니면서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바로 빌 클린턴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오바마 측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완전히 이 클린턴가의 핵심 가신이죠. 그 리언 페네타의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젊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이 그냥 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민주당으로서는 당선되는 캘리포니아에다가 꽂아줘서 하원 의원이 됐고 이런 사람이 깃발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그것도 대통령 취임한 지 며칠 만에. 그래서 하원 의원 36명을 규합해서 공동선언을 냈는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도상 미국의 핵무기 사용 권한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전임 대통령 중 일부가 다른 나라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참모들이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경우가 있었다. 우리는 대통령이 핵 공격 개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부통령과 하원 의장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공격 명령을 하달할 때 국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합참의장의 동의를 얻은 뒤에 의회에 전쟁 선언을 하고 의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동의를 거치는 등의 대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말도 굉장히 제가 길게 읽었는데 원문이니까 그래요. 이 말은 핵무기 쓰지 말자라는 말이 되겠죠. 핵무기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부통령 상원의장이죠. 그리고 하원의장의 상하원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격명령을 하달할 때 국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합참의장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 이게 핵무기를 쓸 때가 국가의 명운을 가름할 아주 심각한 긴박한 상황인데 이런 절차를 언제 거칩니까? 하지 말자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하면은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트럼프 대통령은 좀 애매하다 라고 해가지고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통제 권한을 회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지금 공화당의 친 트럼프 의원 측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쿠데타 혐의로 지금 고소돼서 지금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젊은 하원 의원이 깃발을 메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뒤에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하고 가장 힘 좋을 때 이런 소리를 하냐? 대통령 좀 애매하다 이거죠. 미 집권당이 임기 초에 대통령에게 핵 통제권을 요구한 이유는 뭐냐?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표입니다. 제가 백악관 들어가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바이든의 일정표를 한번 다운받아 봤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합니다. 월요일 날 3월 15일이죠. 세이브 아메리카 연설을 합니다. 기자 없이 그냥 혼자서 프롬프트 읽고 맙니다. 그냥 이게 월요일 일정을 다 해요. 화요일 날은 델라웨어 카운티를 방문합니다. 자기 고향이죠. 거기 가서 ABC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다예요. 수요일 날은 아일랜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게 답니다. 화상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니까 좀 일 좀 했네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일이 없습니다. 일정이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코로나 대응 법안 홍보 행사하러 조지아주에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정확하게 휴일을 챙겨 먹습니다. 이분은 휴일에 일을 안 하죠,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계 경찰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 정도로 일정이 헐렁하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정표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정을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전부 대신하고 있다. 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러냐? 건강을 못 믿는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멘탈도 못 믿는다. 왜? 그 선거할 때도 침해설 같은 거 굉장히 많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델라웨어 카운티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ABC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정말 뜬금없는 뜬금포를 날립니다. 푸틴 물어뜯기에 갑자기 나섰어요. 그것도 아주 험악하게 물어뜯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물어뜯을까 싶을 정도로 푸틴을 물어뜯어요. 자, 여기 이제 흐릿하게 사진이 보이는데 이 사진이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개입니다. 셰퍼드인데 이 백악관에다가 이 이제 개 두 마리, 셰퍼드 두 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개 중에 한 마리가 3월 초에 SS 요원, 즉 비밀 경호국 요원 한 명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 두 마리가 추방됐어요. 고향집으로 추방됐어요. 그걸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 얼마나 착한데 동네 사람들한테도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얼마나 착한데요. 라고 하고 있어요. 다 자기 개는 다 착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고 하면서 푸틴을 완전히 그냥 심하게 물어버리는데 어떻게 묻냐?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푸틴을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살인자다. 나는 푸틴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나도 당신을 알고 당신도 나를 안다고 말했다. 그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만약 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면 당신은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대선에서 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 푸틴,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DNI 국장, 국가정보국 국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15페이지짜리 대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는 지난 대선에 외국의 개입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 이 중국이 선거 개입해서 바이든이 당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혹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국가정보국에서 국장이 바뀌자마자 신속하게 보고서를 15페이지를 냈는데 외국의 대선 개입이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외국은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지난 대선에서 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지난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 게이트 몰아붙이던 바로 그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거 존 브레넌 당시 CIA 국장의 메모에 나왔죠. 그거 사실은 사실관계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이 하라고 지시해서 거짓말 지어낸 거라고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뮬러 특검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건 지금 또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러시아가 대선 개입했다고 그걸 미국이 2년 동안에 특검하고 해서 난리가 났던 걸 또 대선하는데 또 러시아가 또 개입한다고요? 물론 그 첫 번째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라고 거짓말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면, 즉 너희들이 대선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면 당신은 준비해야 될 것이다. 뭘 준비? 죽을 준비해라. 이 말이 될 것이죠. 이렇게 이 푸틴에 대해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서 푸틴을 향한 도발은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군사력으로도 완전히 지금 자극을 하고 있어요. 자극을. 그래서 노르웨이에다가 이 대규모 운용병력까지 딸려 보내가지고 지금 몇 달째 지금 B-1B 폭격기 4대를 배치를 해서 노르웨이 중부, 노르웨이 북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지를 이동해가면서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17일 그저께죠. 그저께는 이 칼리닝그라드, 바로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있는 곳인데 이 칼리닝그라드 150km까지 이 B-1B 폭격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핀란드만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북극해에 보내가지고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전략 기지죠. 무르만스크. 그 무르만스크를 또 압박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러시아를 압박하죠. 그리고 이 칼리닝그라드,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발틱 3국 이 지역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이 B1B가 가지고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스텔스 순항미사일인 제즘-ER 24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제즘-ER이 사거리 냅니다. 제즘-ER이 900km를 날아갔는데 이 지역에서 700km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이것만 끝이냐? 아니죠. B2 폭격기를 보냈습니다. B2. 코소보 공습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기 전개인데요. B2, BTF도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미 본토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제509 폭격 비행단 소속의 B2A 스프릿 스텔스 전략 폭격기 세대가 포르투갈의 라제스 비행장에 전개했다. 이들은 폭격기 임무부대 BTF로 전개해서 기존에 배치된 B1B 폭격기들과 합류했으며 유럽 전구 작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현지 시각 3월 16일 유럽 아프리카 공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 라제스 비행장은 어딘가 하면은 포르투갈 서쪽 대서양에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정서쪽으로 있는 섬이에요. 여기 이제 제도인데 여러 가지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미국이 전략기지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타국의 적의 공격을 받지 않아도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과거 이제 냉전 시대 때는 소련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중동 관련해서 출격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전략 비행장입니다. 여기에 B2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 200명을 딸려 보내서 세대를 갑자기 전개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르웨이의 B1B 4대 그리고 그 지중해 바로 입구 쪽에 B2 세대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정말 그러면 이 B2가 노리는 곳은 어딜까요? 지금 B2가 배치된 여기에서 바로 정동쪽으로 가면 어디냐?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 또 미국은 지상군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시리아 현지 언론에 나왔어요. 우리 언론 이런 곳은 나오지 않았는데 시리안 아랍 뉴스 에이전시가 보도를 했는데요. 3월 17일 현지 시각입니다. 미 점령군이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 에조르 인근 분쟁 유전 지역인 코니코 일대에 대규모 병력과 차량, 장비를 증원했으며 이 지역의 군사 거점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에 이제 유전이 있습니다. 시리아 지역에 있는, 특히 시리아 북쪽에 있는 유전, 이권은 그냥 먼저 먹는 놈이 인자입니다, 지금. 왜? 시리아 정권이 워낙 지금 취약하니까. 그래서 시리아 정권은, 이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가 뒤를 봐주고 있고, 여기에 반군이 있죠. 쿠르드. 그리고, 미국이 지원한 또 반군. 그리고 터키가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유전 있으면 그냥 깃발 꼽아서 먹어버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 등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던 바인데요. 이제 이 시리아 지역에서 러시아군하고 미군하고 장갑차로 박치기를 한다든지, 긴장 관계에 있다든지, 격투를 벌인다든지, 이런 사고 나는 곳.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규모 지상군을 증원했다. 이 시리안 아랍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45대 이상의 트럭이 와서 진지 또 부대 보강 작업을 했다 이겁니다. 45대 이상의 트럭이 왔다. 굉장한 규모의 병력이 와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또 관리하고 싶은 또 뺏고 싶은 유전을 이제 강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비를. 그런데 여기는 러시아하고 서로 유전을 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야, 깃발 꽂지 마. 오지 마. 여기는 우리 거야. 러시아 까불지 마.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러시아는 최근에 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 영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군의 이 전략 폭격기, 백파이어 폭격기를 이 흐메이밈 공군기지 시리아에 있죠. 여기에다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활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저께는 여기에 대형 수송기까지 가서 물자를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리아를 바로 그냥 그날 밤에 폭격할 수 있는 지역에 전략기지에
B2 폭격기를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것만 있냐? 지상군만 있냐? 아닙니다.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이란 앞으로 간 줄 알았는데 안 가고 터키 남쪽, 시리아 서쪽에 그냥 스테이 일주일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 뭐 이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급하게 이란으로 갔지 않을까. 이란 쪽에는 지금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어요. 니미츠 항공모함이 있다가 이미 지난달에 니미츠 항공모함 철수했고 항공모함이 사라진 상황이 지금 한 달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이란으로 가지 않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이 수에즈 운하 북쪽에 시리아 콰페 지금 일주일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행 항적이 보이는데 C2 수송기예요. 이 C2 수송기가 갑자기 바다에서 떠서 크레타 섬으로 가서 착륙을 했는데 바다에서 갑자기 C2 수송기가 떴다는 것은 항공모함에서 이륙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젠하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는 시리아의 이 서쪽 해안을 지금 완전히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리아 서쪽 해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러시아가 그 시리아 서쪽 해안 가까이에 있는 흐메이밈 공군기지에 전략 폭격기를 지금 배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군사적으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푸틴은 살인자야, 킬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집권 세력이 몰고 가는 대러시아 적대 정책이 왜냐? 다시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죠. 왜? 지금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식지 않아요. 공화당이 완전히 뭐 지금 내년에 다시 또 하원의원, 상원의원 선거를 하게 되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트럼프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트럼프 쪽으로 해처모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도 나왔죠. 내년 선거 결과를 보고 대통령 출마할 것을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를 다시 지난 2016년 프레임, 이 러시안 게이트 프레임처럼 다시 몰고 가겠다라는 포석이 아닌가. 그거 맞잖아. 라고 하는 포석이 아닌가.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조금 오락가락한다. 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혹시 치지 않을까? 사고 치면 이제 안 되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원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해리스가 내가 임명한 이제 클린턴 측이겠죠. 힐러리 클린턴. 내가 꽂아둔 이 해리스가 좌지우지하는 여기까지만 되면 좋은데 사고 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핵 통제권을 내놔라. 우린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냥 네거티브 프레임만 만드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 적당히 해야지. 아니 나는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는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고 질문해서 답하라. 뭐 내가 잘 모르면 이 프롬프트 띄워주면 대답하고 난 그 정도인데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기를 막기 위해서 인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만은 아무튼 갑자기 푸틴을 확 부상시켜서 살인자로 몰고 가고 있고 군사적으로 긴장을 아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